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중등 역사 1 담당하고 있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짠! 네. 자, 우리가 전 시간에 여러분들 조선의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여러분 조선의 시스템을 공부할 때는 늘 고려시대와 비교하시면서 접근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일단 중앙행정조직, 중앙. 자, 이 중앙은 어떤 시스템이었죠? 그렇죠. 의정부 육조체제였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시스템이 왕권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어떤 시스템이 왕권을 견제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분간하시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의정부 육조체제에서요, 의정부는 사실은 이게 삼정승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정부 서사제라 그래가지고 의정부에서 이게 사인, 서명하는 거예요. 서명하는 그런 제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의정부 이쪽 라인은 왕권을 좀 견제할 수가 있어요. 또 왕권을 견제하는 라인이 뭐가 있냐면 바로 3사가 있죠.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 이런 시스템. 자, 반면에 육조 직계제라 그래가지고 육조, 이거는 이제 왕이 명령을 했을 때 바로 그것을 시행토록 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육조 직계제 시스템 속에서는 육조하고 그 다음이 의금부, 그죠? 의금부, 그리고 승정원. 의금부 같은 경우는 영모를 다스리는 그런 곳이고, 승정원 같은 경우는 왕의 비서 기능.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어떠한 시스템이 왕권을 좀 견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시스템이 왕권을 강화시키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서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그런 요소예요. 그 다음에 지방행정조직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지방행정조직에는요, 고려가 5도 양계였다면 이제 조선은 8도 체제로 일원화되어 있어요. 왜냐면 5도 양계에서 5도는 행정, 양계는 군사였잖아요.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었는데 조선이 이렇게 8도로 딱 하나로 세팅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8도 체제였습니다. 자, 이 8도에 파견된 지방관이 누구였죠, 여러분들? 관찰사였죠, 관찰사. 관찰사가 파견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수령, 또 사또들이 파견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속군, 속현, 향, 부곡수는 이제 소멸되었고, 향리도 이제 수령의 지배를 받는, 정말 사또 이런 역할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모습들로서 조선의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 이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게 이제 전 시간에 배웠던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배울 내용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민족문화의 발달. 자, 여러분들 여기서 민족문화의 발달이라고 했을 때 이 민족문화의 발달은 몇 세기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요거는 15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강의할 때 제가 시대 구분 분명히 설명드렸죠. 그래서 조선시대를 이렇게 1592년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조선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는데, 조선 전기를 다시 15세기와 16세기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15세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의 시대였고, 16세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 몸이 죽고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이쪽 단심가 세력이다 라고 설명드렸어요. 자, 보세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이 세력이 만들어낸 15세기 문화와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의 단심가 세력들이 만들어낸 문화는 다르단 말이에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시대를 이끌고 있는 역사 주도 세력이 누구냐를 딱 떠올리시면서 그 문화를 한번 이해해 보시라고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우리가 편안하고 실용적이라면 그냥 하는 거예요. 너무 유교에 구애받지 않는 거야. 너무 성리하게 구애받지 않는 거야. 너무 유하게 구애받지 않는 거야. 그냥 이거 필요해? 그럼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중국과 우리 어떤 서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파괴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한테 필요해? 그럼 해. 그래서 나온 게 대표적인 뭐예요? 나란 말씀이 둥국에 달아. 나란 말이 중국과 다르다. 그래? 그럼 우리 거 써. 라고 해서 15세기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훈민정음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훈민정음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니 중국과 우리의 어떤 그 서열 구조가 있는데 중국의 문자를 쓰면 되는데 왜 우리가 우리 문자를 써야 돼? 그거는 옳지 않지. 이런 분위기, 만약에 16세기의 분위기였다면 훈민정음은 나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15세기다 보니까 이런 독자적인 바로 민족문화, 우리의 문화, 자주적인,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자주적, 자주적이고 민족적인 그런 문화들이 15세기에 쏟아져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를 중심에 놓은 그런 문화 유산들이 만들어지고 있더라.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16세기는 여러분들 이렇게 앞에 있었던 어떤 실용, 기술 중심, 양반이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그 성리학적 질서 지켜야지.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그래서 유교 경전 막 공부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16세기는 이황이라든지 이이라든지 이런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그 시대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그 시대의 문화가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책상 정리가 잘 되는 친구가 있고 여러분 책상 정리에 좀 이렇게 자유분방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누가 그 시대를 이끌었냐에 따라 가지고 그 시대의 문화가 색깔이 달라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책상 정리 형태가 다르듯이. 오케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 15세기, 이제 이 25강은 여러분들 민족 문화 15세기 문화를 보는 거야. 15세기 문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세기 자주적이고 민족적인 문화 출발합니다. 자, 훈민정음이 창제되었다. 설명드렸어요, 여러분들. 한자와 이두 사용, 일반 백성의 문자 사용이 어려움. 나란 말씀이 둥국이 달아. 중국과 다르다. 그럼 우리 거 쓰자. 만들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종이 지편전학자들과 연구하여 창제하고 반포했던 것이 바로 훈민정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세종 때 아무리 세종 때라지만 이 훈민정음 창제는요 비밀리에 착수되었습니다. 비밀리에. 왜요? 공개적으로 못한 이유는 뭐냐면 중국에서 이 트집 잡을까 봐. 너희들 뭐야? 우리 한자 쓰면 되지. 왜 뭐야? 건방진데? 이렇게 하면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비밀리에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반포되었을 때도 그 당시 어떤 그 세력들에 의해서 또 비판도 많이 받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최만리. 최만리는 이 한글 창제에 대해서 아주 극렬하게 반대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근데 세종이 나란 말씀이 둥국에 달아 백성들이 어렵다.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어주자. 이거는 양반들이 쓰자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어려워하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자는 거야 라고 하면서 비껴나가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세종이 이때 창제했던 그 한글이 어떤 파괴력을 가지고 어떤 세상을 만들어 나갈지 세종이 과연 알았을까? 지금의 우리의 이 모습을 만들어낼 거라고 세종이 알았을까? 그냥 제가 볼 때 세종은 이거는 우리 후손들에게 맡긴 것 같아요. 일단 세종과 지편전 학자들이 이걸 만들어 놨고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만들지는 세종도 아마 잘 상상을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15세기 훈민정음의 창제입니다. 민족문화의 발달, 자주적 문화 맞죠? 자, 특징 자음 모음으로 구성된요 표음 문자고요. 과학적이고 배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보급 용비어천가. 이거 뭐 용비어천가는 이제 왕실의 그 왕들 있잖아요. 이성계를 포함한 그 왕들을 막 숭배하는 그런 어떤 한글로 이런 걸 만든 거예요. 그러면 건드리지 못할 거 아니야. 권위가 있으니까.
왕들이 업종인데 그걸 한글로 썼다고 해서 막 뭐라 하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 월인천강지곡 등 서적을 편찬하였더라. 하급관리 채용 시험에 또 활용하였더라. 라는 거, 이게 바로 훈민정음의 특징과 보급이었습니다. 민족문화 발전의 토대 마련, 민본정치 실현, 백성들의 문자 생활이 가능해졌죠. 이거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종 입장에서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 한자가, 이 한글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한글 없으면 못 살잖아. 그죠? 이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만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세종 입장에서는 뭔가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교화시켜야 되는데, 도덕적으로 성리학적 질서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유, 한글을 몰라, 한글을. 글자를 몰라.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쉽게 글자를 익혀서 바로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는, 유교적으로 살 수 있는, 유학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꿈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훈민정음이 창조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의뢰서 그 편찬사업, 이게 바로 삼강행실도야.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해야 될 그런 어떤 행실에 관련돼서 글과 그림으로 바로 유교 윤리를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글은 한글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림책이야. 한글로 된 도덕책. 삼강, 행실도 이런 것들을 뭐 임금과 신하 간에 또 뭐 그 부부 간에 뭐 이런 어떤 그 삼강 행실도를 지금 딱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만들어주고 있더라.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삼강 행실도를 보면은 그 여성들이 그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물에 빠져 죽거나 또는 자기 남편을 위해서 이 막 몸을 막 베가지고 막 고기를 막 준다든지 좀 너무 잔인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 여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삼강행실도라고 하는 걸 보면은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구조를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 이 당시에 태어난 여성들이라면 내가 외적이 쳐들어왔어. 남편을 위해서 정조를 지키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물에 빠져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너무 자연스럽게 했을 거예요. 왜 그러셨냐고 물어보면 아마 그 질문을 답하지 못할 겁니다. 왜? 그게 그 사회의 시스템이니까. 그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물에 빠져 죽는 그 여성은 그렇게 판단한 그 생각이 자신의 생각이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500년 지난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삼강행실도에 있는 그 여성들, 그 성리학적 가부장적 윤리관 속에서 살았고, 그것이 이 머릿속에 주입되었고 교육되었고, 그것을 자기의 생각이라고 믿고 행동했단 말이야. 내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한번 물어볼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시죠. 그죠? 그 판단과 그 결정이 온전히 여러분들의 생각이라고 믿으십니까? 지금 500년 전 이 한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물에 빠져 죽는 여성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500년 이후의 사람들이 그 500년 전 여성을 보니까 그것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성리학적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개인의 선택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있듯이, 2517년, 2518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의 이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 내린 결정과 선택을 여러분들만의 온전한 결정과 선택이라고 믿겠냐고요? 아닐 거예요. 우리 사회는, 지금 이 사회는, 조선 사회는 성리학 사회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자본주의 사회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눈만 뜨면 광고를 만나고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는요, 이 욕망이라는 걸,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욕망이라는 걸 계속 우리는 노출되면서 그 노출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대표적인 홈쇼핑이잖아요. 홈쇼핑을 보고 있으면 이야, 신세계다. 저런 게 있었네.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나한테는 이제까지 갖고 있지 않던 욕망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 욕망은 곧 소비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 소비가 이 자본주의 사회를 굴러가게 만드는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내가 결정한 어떤 그런 생각들도 이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왜 다이어트해요? 여러분들 지금 미인형은 어떤 미인형이죠? 여러분 지금 남성다운 건 어떤 남성다움이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미인형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남성형, 옛날에도 그럼 정말 그들이 미인이었고 그들이 정말 멋진 남성이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S라인이라고 하죠? 구석기 시대 미인은 바로 멜란도르프의 비너스처럼 이렇게 뚱뚱한 그런 여성들이 더 미인이었어요. 지금의 여성들이 아마 구석시대 갔으면 저래갖고 애 낳을 수 있나? 저래갖고 약해도 되겠나? 아마 그런 걱정을 아마 했을 거예요.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 가치라고 믿고 있는 것들을 상대적 가치로 자꾸 두들겨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 너무 지금 제가 철학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야. 나는 S라인을 만들 거야. 나 S라인 꼭 만들 거야. 라고 믿고 있는 그 절대적 그 가치 있잖아요. 그런 가치들을 역사를 이렇게 계속 공부하다 보면 S라인을 만들려고 하는 것들은 옛날 사람들은 S라인 중요하지 않았어. 농사짓는 사회였기 때문에 더 튼튼한 그리고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는 어떤 그런 몸체를 미인형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야. 통통한 형. 당나라 시대 양귀비. 당대 최고의 미인이라고 했잖아요. 통통했습니다. 달랐어요. 지금 미인형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내가 믿고 있는 나의 어떤 가치관, 절대 가치관 이런 것들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상대적으로 치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상처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여러분 스스로 세상을 상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들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절대적 신념에 의해서만 바라봤다가 그 절대적 신념이 꺾어버리면 여러분은 굉장히 상처받고요.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역사를 배우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상처받지 않을 권리가 있거든요. 그 권리를 한번 역사를 통해서 한번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오케이. 자, 이 당시 어떤 그런 모습들, 국조 오래에 있는 국가 행사에 필요한 의례를 정비한 겁니다. 자, 이런 어떤 의례서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역사서. 이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조선은요. 이성계 이방원에 의해서 이 피를 보면서 역성혁명이에요. 이게 성공했으니까 혁명이라고 하지. 이거는 쿠데타야, 쿠데타. 지금 왕을 교체한 거 아니야. 그러면 조선을 건국한 사람들은 뭐예요? 뭔가 정당성이 필요했던 거야. 그 정당성은 어디서 만들어져? 역사예요. 왜? 역사는 여러분 승자의 것일 수 있습니다. 승자의 기록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그게 기억되는 것이고 그게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조선 건국의 정당성 확보, 고려사 저료, 고려 역사를 정리해 놨습니다. 이런 건 다 왜 고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끊임없이 쓰고 있어요. 왜 조선이라는 나라가 나와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쓰고 있어요.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 동국 통감. 고조선에서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통감 쭉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고조선에서 고려 말까지 역사 정리. 그 다음에 조선왕조실록 완전 중요하죠. 국가의 통치 기록 정리. 여러분들 이 조선왕조실록은요 정말 대단해요. 내가 얘기했잖아. 기록하지 말라라는 것까지 기록했다고. 덕분에 여러분들의 국사 교과서는 두꺼워졌습니다. 워낙 기록이 꼼꼼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이런 역사서들이 조선시대 때 많이 만들어지고 있더라. 조선은 기록의 나라였습니다. 자, 지도 지리서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이건 태종 때 제작되는데요. 자, 이런 거 중요해요. 동양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시험 문제에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그 지도를 줘요. 지도 사진을 줘. 사진을 주고 이름도 줘요. 혼일강리 역대 국도. 이 지도, 이 지도가 아니야 이건. 도야 도. 그림 도자야. 이 그림 속에 지도가 있겠죠. 이 그림의 역사적 의의를 쓰시오. 그러면 동양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 이렇게 쓰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정말 세계에서 오래된 게 진짜 많어. 팔도도, 세종도 제자. 요건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세계 지도고요. 팔도도는 이건 우리나라 한반도 지도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지도고, 그 다음이
동국 여지승남 요거는 지리지야. 책이야 책. 성종 때 제작되었고요. 지역의 인물, 풍속, 연역, 산물, 교통 등을 자세히 수록하고 있다. 그 지역의 어떤 정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왜 그런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중요합니다, 이거. 왜 동국 여지승남은 각 지역들의 이런 정보를 자세히 적었을까? 이유가 뭘까? 이건 바로 중앙 집권을 추구하기 위해서예요. 자, 보세요. 15세기인 여러분들 주도 세력들이 역성혁명을 통해 가지고 중앙의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사림들은 여러분들 지금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낙향해 가지고 향촌 자치를 추구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중앙에 있는 사람들은 중앙 집권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지방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던 거야. 15세기 이 지리지를 만든 이유는 바로 중앙 집권 추구. 완전 중요해요, 여러분들. 만든 이유가 있단 말이야. 그렇지. 중앙에서 권력 장악했으니까 지방세를 통제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지리지를 만들었겠군. 이게 딱 나오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다음은 인쇄술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활자 인쇄술 발달해서요. 개미자, 가비자. 이건 뭐냐면 개미년에 만든 활자, 가빈년에 만든 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지술의 발달, 조지서. 종이를 만드는 그런 곳이라는 얘기죠. 조지서를 설치했더라. 이런 편찬사업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과학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요. 보세요. 과학기술. 이게 15세기니까 가능한 거라니까 지금. 15세기니까.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이 시대니까 가능한 거예요. 왜? 원래 조선 여러분들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신분제도야. 주로 이 기술을 짜들은 중인들이야. 중인들 무시한단 말이야. 조선시대는. 그러니까 당연히 기술도 발달하지 않겠죠. 그런데 15세기는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야. 이런 어떤 신분제,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어떤 그런 어떤 정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자들을 우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장영실, 세종 때 엄청나게 장영실 그 신분이요. 천해요. 그런데 고위직까지 올라가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기술만 잘하면 되지. 발명만 잘하면 되지. 라고 세종 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던 인물. 대표적이잖아요. 그죠? 부국강병과 민생 안정을 위해 과학기술을 중시했고요. 민족적, 자주적 성격이 강했다. 자, 천문학은요. 천상, 열차, 분야, 지, 도입니다. 천상, 하늘 위에 열차 쫙 늘어뜨려 있는 어떤 그런 별자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고구려 천문도를 참고한 별자리 지도고요. 그다음에 세종 때 앙부 1구. 앙부는 솥단지예요. 솥단지 뚜껑이야. 뚜껑을 이렇게 뒤집어 놓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해시계예요. 해시계. 그다음이 자경루, 자동시보. 이게 기가 막히지 않아? 어떠한 연료도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시계가 자동으로 울려. 그리고 인형이 튀어나와. 시간만 되면 인형이 튀어나와. 물의 힘을 이용해서만 이게 만든다고. 이거 대단한 거 아니야? 전기도 아니고 배터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물의 힘에 의해서만 정확한 그 시간에 인형이 튀어나온다. 12시, 11시 뭐 이런 식으로 인형이 튀어나온단 말이야.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혼천의, 간이, 이건 천문 관측도, 별자리를 재는 그런 가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합니다. 자, 또 중요한 거 여러분들. 7.4 완전 시험이 잘 나와. 완전 시험이 잘 나와. 자, 15세기인 여러분 기술의 발달과 민족적이고 자주적이다. 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자주적이에요. 자주적. 자주적이에요. 훈민정음 창제. 나란 말씀이 중국어 같다. 중국어 달라. 그러니까 우리 만들자. 자주적이죠. 7.4. 이거 왜 중요하냐면 한양 기준의 역법소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완전 중요해. 완전 중요해. 뭐냐면 그 이전까지는 역법, 달력이야. 달력. 이건 달력인데 달력을 만드는데 우리나라가 못 만들었어. 달력은 황제가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 가서 받아와야 돼. 근데 세종 때 받아오다 보니까 아니 중국 저기 베이징하고 우리하고 이게 지금도 여러분 시차나요? 시차 있어요. 시차. 이게 달라요. 다른데
조금씩 다를 거 아니야. 별자리도 그렇고. 근데 이거 중국 달력을 쓰면 되겠어? 그래서 한양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역법서 칠정산이 나옵니다. 완전 중요해요, 여러분들. 한양 중심의 역법서는 바로 자주적인 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양 중심의 역법서, 자주적인 칠정산. 기억하십시오. 자, 의학은요. 향약 집성방이 있습니다. 향약 집성방. 우리 고유의 약재와 치료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자주적이에요. 보세요. 향이 뭐냐면 우리가 향촌에 있는 약재야. 향촌에 있는 약재를 집성, 모은 거야. 모아가지고 만든 처방전이라는 뜻이에요. 향초에 있는 약재를 모아서 완성한 처방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향촌에 가서 볼 수 있는 거야. 뜯어올 수 있는 거야. 그런 약재를 가지고 처방전을 만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적이에요. 중국에 있는 어떤 그런 약재가 아니라 중국에 있는 약재 우리나라에 없을 수도 있잖아. 그죠? 감기 걸렸는데 우리 당연히 우리 마을에 있는 약재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야 감기약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자주적인 거. 보세요. 완전 중요해요. 칠정산, 향약 집성방. 민족적이고 자주적인 우리의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15세기 문화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이 세력이 만들어낸 거예요. 다음 의방유치. 중국 역대 의사 집대서 의학 백과사전이 바로 의방유치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있어요, 여러분들. 자주적인 거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농사직설이에요. 우리 실정에 맞는 농법을 정리한 겁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 이전까지는 중국에서 가져온 농서를 썼거든. 그러니까 달러. 이게 풍토도 다르고 뭐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우리 농민들의 그런 경험을 가지고 만든 농서를 보자. 그럼 될 거 아니냐? 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농사직설입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농법을 정리한 것이다. 자, 그리고 치국이 전국에 설치해서 강우량을 측정한 것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치국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치국이 그 본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이게 뭐예요? 그냥 깡통 하나 갖다 놓고 이게 뭐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깡통 맞습니다.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깡통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깡통 추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추구기를 통해 가지고 매번 비의 양을 재놓은 데이터베이스 기록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 당시까지 그렇게 비가 온 양들을 데이터베이스화했던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추구기는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조들은요, 정말 이 기록의 선조들이야. 모든 걸 다 기록해놨던 정말 꼼꼼한 그런 인물들이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민족적이고 자주적인 지금 뭐 나왔어? 세 가지, 3대. 훈민정음 나왔지. 두 번째 뭐 나왔어? 향약 집성방 나왔지. 또 뭐 나왔어? 응? 그 앞에 농사직설 나왔지. 또 뭐 나왔어? 칠정산 나왔지. 네 가지 나왔네. 네 가지. 훈민정음, 향약 집성방, 칠정산, 농사직설 모두 다 자주적인 어떤 것들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시험에 너무 이게 시험에 안 나오면 안 돼.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화통동암 설치, 화약무기 개발, 신기전, 화포, 화차 개발, 여진과 외구 토벌에 활용하고 있더라. 이때 이제 거북선, 거북선 여러분들 이순신이 처음으로 만든 건 아니고요. 거북선은 이미 이전부터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술 볼게요. 예술. 하여튼 이거 너무 중요해, 이거. 네. 15세기 민족문화의 발달, 자주적이고 우리 중심적인 훈민정음, 향약 집성방, 그리고 칠정산, 농사직설. 완전 중요해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예술 볼게요. 자, 사대부의 소박함과 강직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나라를 세운 사람들, 그들이 15세기에 이끌고 있기 때문에 소박하고요, 건강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가니까요. 청자 대신 분청사기와 그다음에 백자. 근데 백자는 16세기에 더 유행해요. 16세기에서 15세기는 여러분 분청사기를 일단 정확하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15세기. 됐죠? 좋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그림 봅시다. 자, 안견에 몽유 도원도가 있어요.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를 조화롭게 묘사한 그림입니다. 정말 나 이렇게 살고 싶어.
물이 흐르고 말이야. 그 턱을 탁 끼고 물을 바라보면서 그냥 멍 때리면서 또는 뭔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삶. 좋지 않냐? 응? 몽유도 언더. 그 다음이 고사관수도. 강의안의 고사관수도. 사대부의 내면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죠. 내가 고사관수 설명했다. 야. 몽유도 언더는 그 신선의 어떤 세계, 현실의 세계 속에서 그 신선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림을 그린 거고, 내가 얘기했던 이 고사관수도가 이제 물 흐르는 그 곳을 바라보면서 바위에 탁 기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내가 강의하는 고사관수 내 주인공이 되고 싶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군자는 여러분들 요거는 16세기. 왜냐면 지조와 절개를 강조하는 사람들 있잖아. 명분을 따지는 사람들 있잖아. 그러니까 사군자, 매난국죽, 겨울에 눈이 와도 푸름을 잃지 않는다. 뭐 이런 어떤 절개를 지키는 사군자들은 16세기 유행하고 있더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음악은요. 예, 세종 때. 이 세종은 정말 여러분 천재인가 봐. 음악도 기가 막혀요. 이게 박연이 아악을 정비하도록 해요. 저 궁중 음악인데 박연이 말이야. 뭔가 이제 그 악보를 만들어서 곡을 하나 만들어 왔다. 세종이 들은 거야. 딱 듣더니 참 잘했다. 어떻게 이렇게 잘했냐? 근데 야, 음이 하나 튀는 것 같지 않니? 그건 왜 그런 거니? 이렇게 물어봐요. 이 청음도 있어. 세종이 대단해. 아니 너무 다 잘해. 그런데 저희가 그 기록을 보면 느낀 게 뭐냐면 세종이 그 음이 튀는 걸 안 거야. 딱 들으면 알아. 세종은. 근데 야, 너 그거 틀렸다. 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 참 잘했다. 근데 거기에 하나 음이 살짝 다른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런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어느 한 사람이 그걸 만들어 왔을 때 그 사람의 기를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 기를 좀 살려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틀린 건 명확히 아는데 너 그거 틀렸어, 야샤. 이게 아니라 그게 왜 다른지 나한테 그 이유 좀 알려줄래? 라고 해서 스스로 그게 틀렸음을 알아나가도록 하는 거잖아요. 망신 주지 않는 거잖아. 세종 대박이에요, 정말. 자, 그리고 성종 때는요, 악학괴범이라는 것들을 간행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특히 이제 15세기. 16세기에서는 백자하고 그다음에 백자가 16세기 백자가 유행했다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사군자, 그러니까 사군자고 백자 요거 빼고는요 대부분은 다 15세기 유행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했고요. 자, 지금부터 별 채우기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별 채우기 다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5세기 조선을 건국했던 역성혁명을 세웠던 그 사람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은요 16세기 주인공 향초에 자취해가지고요, 향초에 낙향해가지고
좀 명분도 안 지키는 저런 것들하고는 상종도 안 한다라고 했던 그들이 이제 16세기 역사 주도 세력으로 올라옵니다. 그들을 우리는 사림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림들이 어떻게 중앙으로 올라오는지 그들의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